자, 엑셀 프로그램 실행하시고 엑셀 2016 자, 좌측 화면 좌측 아래쪽 다른 통합문서 열기 우리는 이 방식으로 열겠습니다. 그리고 찾아보기 이 문서 폴더 아래에 문서 폴더 아래에 크말 이거 월수 이론 아래쪽으로 내려가서 크마리급 엑셀 2016 기능 아마 지난 시간에 어디까지 하셨냐면 그 시트명 함수 날짜 및 시간이라는 내용 자 날짜와 날짜끼리 더하거나 빼는 게 가능하다 기억나세요? 네? 그 이유는 날짜를 정수값으로 기억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정도까지만 그래서 우리가 대여 일자, 반납 일자가 있다면 며칠간 대여했는지를 계산해주는 방법은 그냥 빼면 됩니다. 네? 자, 이 방식을 처리해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표시해준다. 라는 함수, days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수명이나 인수에서 s가 이렇게 붙으면 영문법에서 s 복수 개념이죠. 그래서 함수나 함수명에서 s가 붙으면 그냥 개수 개념이라고 생각하세요. 개수 개념. 개미지 출결부터 하세요. 출결부터. 자, 그래서 빈셀 선택하시고 데이스라는 함수 두 날짜의 차이를 쓰면 돼요. 뭐 1년은 365로 생각하는 게 기본적인 이야기죠. 수식에 함수 삽입 범주 모두 그리고 데이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데이스 데이스 자, 인수 조심하세요. end date 그러면 여기서는 반납 일자가 되겠죠. 종료 날짜, 반납 일자에 해당됩니다. 스타트 데이트, 뭐 영역에 해석하면 시작 날짜, 여시죠. 대여 일자가 되겠죠. 그래서 확인하시면 이렇게. 그리고 똑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니까 자동 채우기, 드래그,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오늘이 12월 7일. 자, 오늘 날짜 기준 석 달 뒤, 매월 며칠입니까? 석 달 뒤 날짜. 1월, 2월, 3월, 2011년 3월 7일이 될 겁니다. 그 다음 석 달 전은, 오늘 날짜 기준 석 달 전은 11월, 10월, 9월 7일이 됩니다. 이해되시죠? 그런 사항을 처리해 주신 함수가 eDate라고 합니다. 날짜 끝. 그래서 몇 개 기준 날짜,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준 함수 eDate라고 합니다. eDate.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eDate라는 함수 찾으시고 eDate
확인. 스타트 데이트. 시작 날짜, 오늘 날짜 데이터 직접 입력은 이중 다운표 묶어야 된다는 이야기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 뭐 공짜는 붙여도 되고 안 붙여도 됩니다. 날짜 데이터나 시간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묶어 처리. 먼스스. 자, 앞에 보고, 자, 제 화면 잠깐만 보고 마무리합시다. 0단어 옆에 S가 붙으면 개수 개념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개월수를 이야기합니다. 개월수. 그러면 기준 날짜를 0으로 보고요. 개월수라는 수직선을 긋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2월 7일이니까 석 달 뒤면 오른쪽에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플러스 3. 생활에서 플러스는 생략해서 씁니다. 3. 그러면 석 달 뒤 날짜를 표시해 준다. 확인 하시면 이렇게 2011년 3월 7일. 자, 한 번 더 할게요. 기준일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한다. 석 달 전 날짜 표시는 그러면 자, 이걸 이 데이트 함수명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엔터 치면 대문자로 다 나타냅니다. 가로 열고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네? today라고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이렇게 적어도 됩니까? 안 됩니까? 제가 이거 되는지 안 되는지 처리 방법 어떻게? 일단 계산해보고 안 되면 사용 안 하면 된다는 방식 기억나세요? 그러면 엔터 치면 어쨌든 today가 바뀔 거 아니에요. 날짜로 바뀌겠죠. 오늘 날짜. 기억나십니까? today 오늘 날짜를 표시해준 함수입니다. 오늘 돌아가셔서 복습 좀 하셔야 됩니다. 개별 함수 공부 안 하시면 수업 내용 함수 특히 수식 함수 따라오기 힘듭니다. 자, 콤마 인수와 인사이 먼스 개월수 석 달 전이 됐으니까 수직선 마이너스 3 그리고 함수에 대한 가로 닫고 그리고 엔트 그러면 2020년 9월 7일. 자, 이런 함수가 있는 반면에 이런 함수가 있습니다. 기준을 몇 개월 전후 말일자를 표시해 준다는데 이건 뭐냐면 방금 오늘 날짜 기준 석 달 뒤의 날짜를 표시해 달라는데 어떤 함수에서 months라는 함수의 입장에서 봤을 때 자, 이 함수는 풀에쳐 놓으면 end of month에서 달의 끝이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러면 3월, 자, 정상이 우리 일반적인 생각은 3월 7일이거든요. 근데 이 함수는 어떻게 대답해 주냐면 이 달의 말일자 31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자, 빈셀 선택하시고 함수 삽입 인수는 똑같습니다. 이오먼스라는 함수 찾으시고 부지런히 따라오고 계시죠? 확인 아니면 더블 클릭 방식도 있고요. 자, 스타트 데이트 기준 날짜. 자,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묶어야 됩니다. 먼스서 개월수 그래서 3 석 달 뒤 기준 날짜가 0점 확인 하시면 이렇게 3월 30 말일자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한 번 더 할게요. 자, 석 달 전 말일자를 표시해달라. 이오먼스 가로 열고 이 자리에 이오먼스 첫 번째 인수로서 날짜 데이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 today라고 적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작성해보고 안 되면 빼면 된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석 달 전 마이너스 3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9월 7일인데 그 달의 말일자 9월 30일자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 다음 요건 요날 1월 7일 가져갈게요. 자, 주문을 다음 내용으로 넘어갑니다. 주문을 2020년 1월 7일 날 주문을 넣었다고 합시다. 배송
하는데 이틀 걸립니다. 일수입니다. 일수. 그러면 언제 도착하죠? 우리 집에 언제 도착합니까? 암산하면 1월 7일 날 주문했으니까 이틀 걸리니까 9일 날 도착하네요. 됐어요? 암산됐었어요? 자, 요 사항에 맞는 함수 작업 완료 날짜, 완료일을 표시해 준다. 즉 여기서 작업이라는 게 배송이 작업이 되는 겁니다. 배송이. 그게 그 사항에 맞는 함수 workday라고 합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workday라는 함수 쳐주시고 그 사항에 맞는 함수를 대답하실 줄 아는 게 함수를 잘 사용하는 일단 능력입니다. 그게 가장 기본입니다. 기본. 그리고 활용을 하는 건 이제 그 다음 이야기고요. 배워가면서 이제 활용을 하시는 거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배웠던 함수는 이제 딱딱딱 대답을 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워크데이 확인. 스타트 데이터 기준 날짜가 되겠죠. 여기서 그럼 주문 날짜가 기준 날짜가 되겠네요. 참조. 데이스 자 단어 데이스 단어에 베이스가 붙었죠. 뭐 일수 자 일수입니다. 일수 며칠 걸린다고요? 이틀. 자 세 번째 인수는 일단 모른 척 할게요. 세 번째 인수는 확인하면 1월 9일이구나. 그러면 한 번 더 해볼까요? 1월 7일 날 주문을 넣었습니다. 배송하는데 5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암산하면 언제죠? 네? 암산하면 1월 12일. 다들 뭐하고 계세요? 왜 제 화면 안 보시죠? 자, 이걸 작업, 배송이라는 일이 마무리되는 날짜, 워크데이.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터, 기준 날짜, 여기서 주문 날짜, 주문일. 콤마 데이스, 작업 일수. 5, 참조, 가로 닫고 엔터. 세 번째 인수는 모른 척 하겠습니다. 엔터. 하면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12일 날 도착이잖아요. 그런데 엔터 치면 며칠 날 도착이죠? 14일 날 도착이네요. 네? 그 이유가 뭘까요? 혹시 네? 본인이 이야기해보세요. 왜 갑자기 또 말이 줄어듭니까? 자, 토요일, 일요일 택배 받아보신 적 없어요? 토요일 날이나 일요일 날. 어제나 그저께 택배 받아보신 적 있어요? 없어요? 요즘 형편이 안 좋아서 택배도 못 시켜요. 자, 토요일, 일요일 날 우리가 택배를 받거든요, 실제? 그러면 우리가 이거 생활하고 안 맞잖아요, 뭔가. 자, 그 이유를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어느 회사에서 만들었죠? 엑셀 프로그램을 만든 회사, 엑셀 프로그램 만든 회사 몰라요? 파워포인트 만든 회사는? 큰일 났군요. 이 회사에서 만들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그러면 마이크로소프트라는 MS사는 본사가 어디 있죠? 미국에 있겠죠. 네? 미국 실리콘밸리에 있겠죠. 좀. 그러면 처음에 엑셀이라는 프로그램 만들 때 대한민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어요? 아니요. 미국 국민을 대상으로 만들었겠죠. 그러니까 엑셀이라는 프로그램에는 미국 문화가 들어가 있는 건데 미국은 주말에 일합니까? 안 합니까? 그래서 이 함수가 주말에 일을 안 합니다. 그 이유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의 형식과 안 맞는 부분들이 조금씩 있습니다. 오피스 F만에. 뭐 파워포인트나 엑셀 같은 이런 프로그램 안에. 그런 차이가 있다는 거. 자, 그 다음. 이왕 아는, 제대로 알고 가야죠. 자, 시트 옮겨갑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통해서 텍스트 함수 어쨌든 논리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시간이 얼마나 걸리다. 자, 문자 데이터에서 몇 글자를 추출하여 화면에 표시하겠다. 레프트 함수 씁니다. 그럼 반대 개념은 문자 오른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라이트 함수 씁니다.
자, 일단 빈셀 하나 선택하시고 레프트부터 볼게요. 부터 보겠습니다. 수식의 함수 삽입 레프트 확인 텍스트 자 인수 텍스트는 문자 데이터를 의미합니다.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여기 뭐 텍스트 문자가 나와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엑셀 2016이라 해서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하겠습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야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인수 입력란에 컷을 넣으시고 추출할 문자수 글자수 그러면 1이라고 입력을 하면 결과값이가 액 왼쪽부터 2 하면 왼쪽부터 2개 엑셀 3 하면 왼쪽부터 3개 엑셀 2 저희들은 2개까지만 하겠습니다. 2라고 입력하고 나갈게요. 확인 자 라이트도 한번 해볼까요?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라이트라는 함 찾으시고 라이트 확인 자 여기도 텍스트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문구 처리 엑셀 2016 두 번째 인수 추출할 글자수 문자수 4개 그러면 6 오른쪽부터 6102까지 해서 2016이라는 데이터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가운데서 데이터를 뽑을 수도 있거든요. 가운데서 자 예를 들면 자 들어가서 하죠. 그 이제 가운데라는 함수는 미들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 글자를 따서 미드라고 합니다. 미드.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MID 미드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자 텍스트 문자 자 주민등록번호 입력할 겁니다. 일단 주민등록번호라는 걸 형태적으로 봤을 때 숫자와 문자가 대시라는 문자가 결합되어 있는 형태죠. 데이터의 종류는 문자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특정 주민등록번호를 하나 입력을 하겠습니다. 자 질문 하나 할게요. 주민등록번호 대시 앞에 있는 이 6자리는 뭘 의미하죠? 생년월일 다 주민등록번호 다 가지고 계시죠? 대시 다음에 있는 이 한 자리는 우리가 일명 성별코드 성별이라고 하는 거죠. 1은 뭡니까? 대시 다음에 있는 1 지금처럼 남자 2는 3은 목소리가 줄어들죠. 4는 큰일 났는데 2000년도 지난 지가 벌써 20년이나 흘렀습니다. 2000년도 이전 출생자 1번, 2번 코드 쓰고 2000년도 이후 출생자 3번, 4번 여러분들 조카들 3번, 4번 코드 쓸 겁니다. 그 다음 혹시 5번, 6번, 7번, 8번 보신 적 있나요? 외국인 등록증에 5번, 6번, 7번, 8번 코드를 씁니다. 그래서 2000년도 이전은 5, 6, 2000년도 이후 7, 8 이렇게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 부분도 무슨 의미가 있는 거 아시죠? 뭐 아마 끝자리 세 자리가 아마 출생지를 아마 의미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특정 주민등록번호를 저렇게 표시가 되어 있으면 어느 지역에서 출생지인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년부터 어떻게 한다고요? 성별 코드 뒤에 있는 나머지 6자리는 무작위 추출로 뽑아서 부여합니다. 내년부터는 무작위로 뭐 그렇다는 정도
인터넷에서 한번 찾아보시고요. 그냥 상식적인 거니까. 자, 스타트 넘버. 자, 미드라는 건 레프트는 왼쪽부터, 라이트는 오른쪽부터라는 의미인데 미드는 가운데부터잖아. 가운데는 두 번째 글자도 가운데고 세 번째 글자도 가운데고 네 번째 글자도 가운데잖아. 그러면 정확한 위치 값이 없잖아요. 그래서 뭐 스타트 넘버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할 거냐면 주민등록번호에서 대시 뒤에 있는 요 하나를 뽑아서 표시하려고 합니다. 그럼 이 1이라는 게 대시 다음에 이런 몇 번째 있는 거죠? 전체 자료에서 몇 번째 있는 글자입니까? 8번째. 부터 시작해서 스타트 넘버. 넘 캐릭터는 앞에서 하셨죠. 추출할 글자 수. 이것도 S가 붙었습니다. 개수 개념입니다. 그래서 몇 개 뽑을 거라고요? 1개. 그러면 이렇게 1. 그리고 확인. 자, 뭐 의미가 어렵거나 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근데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방금 엑셀 2016에서 데이터 뽑았죠? 결과값 문자입니다. 엑셀. 그러면 방금 오른쪽에서 엑셀 2016 오른쪽에서 4개 뽑았죠? 이거 결과값 데이터의 종류가 뭘까요? 그럼 하나 더. 주민등록번호 대시 다음에 있는 한 자리를 뽑았죠? 미드 함수를 통해서. 이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의 종류 뭐죠? 자, 이거 조심하셔야 됩니다. 문제에서 뽑았는데 갑자기 그게 숫자가 되어버리면 이상해집니다. 논리적으로 앞뒤가 안 맞다고요. 이해되세요? 갑자기 제가 남자에서 여자로 바뀌는 거와 똑같은 그런 상황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 이유 없이 그렇게 바뀔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잘 봐주세요. 이게 만약에 싱글 코드 1을 뽑았는데 이게 만약에 숫자 1이었다면 결과값은 이중따옴표가 없어야죠. 이해되세요? 우리가 뭐 썸 함수 할 때 150 이렇게 나왔던 것처럼. 근데 이게 지금 결과값에 1 앞뒤로 공백이 이상 다운 붙어 있는 거 보이시죠? 그래서 결과값에 대한 데이터 줬는 뭐 문자. 물론 요게 지금 당장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나중에 이제 실습 문제를 좀 풀이를 하시고 이러면 머리에 이제 각인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이런 게 있구나라는 정도까지만 이런 설명을 들었구나는 정도. 자, 그 다음 나머지 내용은 뭐 그렇게. 자, 영문자 I am a boy라는 요 영문자의 대문자를 소문자로 바꿔서 표시하려고 한다. 자, 그러면 이걸 lower. 이때 사용한 함수 lower. 소문자로 표시하겠다. lower. 가로 열고. 자,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할 겁니다. 이중따옴표 묶어서. 자, 좌우 똑같이 하세요. 대문자 I 공백, 소문자 A, 소문자 M 공백, 대문자 A 공백, 소문자 B, 대문자 O, 대문자 Y, 이중따옴표.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결과 확인하시고. 자, 엔터 치면 소문자로 입력되어 있는 부분들이 다 죄송합니다. 대문자로 입력되어져 있는 부분들이 다 뭘로? 소문자로 표시되어진다. 내용 이해하셨어요? 자, 그러면 반대급부로 영문 소문자를 대문자로 바꿔주는 함수도 있어야 되겠네요. 자, up라고 합니다. 바로 할 겁니다, 이거. up. 이꼴 up. 가로 열고. 이중따옴표에 I am a boy, 이중따옴표 가로 닫고. at. 자, 이런 함수도 있습니다. I am a boy 라는 이 영문장은 단어가 몇 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총 4개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I, am, a, boy에서 4개로 구성되어 있죠. 그래서 그 단어의 첫 글자만 대문자로 바꾸고 나머지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함수가 있습니다. 그걸 우리는 프로프라고 하는데 이미 여러분들 문서 작업 같은 거 하실 때 영문 작업하실 때 이런 내용들을 한 번씩 보신 적이 있습니다. 실제. 자, 이걸 프로프라고 합니다. 프로프. 가로 열고 이중따옴표 I am a boy.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4개의 단어로 구성되어 있는 부분이죠. 그리고 단어의 앞글자가 대문자, 나머지는 소문자로 표시해준다. 확인을 내보시고. 자, 그 다음 trim이라는 함수가 있는데 trim은 영어 단어 trimming이라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trimming. 그게 앞 4글자를 따와서 만든 함수입니다. 그 trimming이라는 영어 단어는 공백 제거라고 합니다. 공백 제거. 자,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냐면 자, trim. 가로 열고.
자, 이중 따옴표 I'm boy를 입력하시기 전에 이중 따옴표 앞 I 앞에다가 공백 문자 몇 개 입력. 공백 문자 몇 개 입력. 그리고 I am boy 그리고 I am 사이에 공백 몇 개. B, A 사이에도 공백 몇 개. B 사이에 A, B 사이에도 공백 몇 개. 그다음에 Y 뒤에도 공백 몇 개. 알아서 적당히 그냥 하세요. 뭐 개수는 중요한 거 아닙니다. 자, 가로 닫고. 자,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트림이라는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데이터 앞에 있는 이 공백들은 다 없애버립니다. 제거. 그리고 사이에 데이터 사이사이에 있는 이 공백들은 어떻게 처리하냐면 한 개의 공백만 남기고 나머지 다 제거. 그래서 결과는 이렇게 나옵니다. 이렇게. 됐습니까? 이게 어렵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랭이라고 하는 함수가 있습니다. 영어 단어 length라고 하는 길이라는 영어 단어의 앞세 글자입니다. 그래서 데이터의 길이를 표시해주는 함수 랭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면 데이터의 길이를 표시하겠다. 랭 가로 열고 이중 따옴표 I am boy 가로 닫고. 자, 일단 이것도 제 화면 보시고 마무리하세요. 자, 공백 문자라고 했습니다. 자, 제 화면 봅니다. 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데이터의 길이 뭐? 10개입니다. 10개. 이렇게. 자, 그 다음 공백 문자 표시는 우리가 스페이스를 넣는 거잖아요. 근데 그걸 식으로 이렇게 공백 문자를 표시하라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이중 따옴표 안에 식이 수식에서 문자 데이터는 이중 따옴표 넣는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꼴 이중 따옴표 공백 이중 따옴표. 그럼 이게 뭡니까? 공백 문자를 표시하겠다는 의미입니다. 네? 수식으로. 자, 그러면 요 공백 문자라고 하는 거 앞에 방금 데이터의 길이 len 가로 열고 가로 닫고. 그러면 몇이라고 대답해 주죠? 데이터의 길이 얼마? 1. 자, 그러면 셀상의 데이터가 자, 지금 현재 뭐 요런 셀들에 지금 데이터가 자료 자체가 없습니다. 이걸 우리가 뭐라고 표현하냐면 빈셀, 또 다른 표현으로 공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네? 그래서 공란은 데이터가 없다라는 그런 개념입니다. 빈셀. 그러면 이꼴 이중 따옴표 안에 묶이는 녀석은 고스란히 그대로 화면에 다 표시가 되죠. 이중 따옴표 안에 아무것도 없으면 그 어떤 내용도 표시해주지 않습니다. 이걸 우리는 공란, 빈셀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공란. 그러면 이 내용에 대해서 길이를 물어보면 몇이라고 대답해 주죠? 네? 오케이, 0. 그럼 여기서 0과 1은 엄청난 차이 아닌가요? 네? 1은 있다라는 개념이고 0은 없다라는 개념이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뭡니까? 공백과 공란을 구분해서 써야 됩니까? 구분하지 말아야 됩니까? 구분해야 됩니다. 실제. 됐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정확하게 구분했을 겁니다. 시중에 나와 있는 자료가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나타내다 그 신경 쓰지 마세요. 그거 잘못된 겁니다. 공백과 공란은 분명히 틀린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구분해 쓰겠습니다. 자, 그 다음 혹시 찾기라는 컴퓨터 기능 아시죠? 찾기. 뭐 바꾸기도 있고. 자, 그 찾기라는 개념의 함수입니다. 자, 어떤 걸 찾냐면 자, 찾는데 두 가지 함수가 있습니다. find라는 함수가 있고 search라는 함수가 있는데 find 함수부터 먼저 할게요. 자, 이런 겁니다. 일단 내용은 I am boy라는 문장에서 소문자 A를 찾겠다. 그러면 소문자 A, I am boy에서 소문자 A가 어디 있죠? 여기 있죠. 몇 번째 있습니까? 세 번째 있죠. I 공백 A 세 번째. 그래서 특정 문자 A의 시작 위치가 3에 있다. 이렇게 합니다. 이런 개념의 함수 find, search 함수가 있거든요. 자, 일단 find부터 할게요. 자,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find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find text. 자, 찾을 문자. 방금 소문자 A라고 했습니다. 직접 입력할게요. 그 다음, within text. 자, 이건 해석하면 텍스트 아니니까 이건 원본 문자를 이야기합니다. 특정 문자 안에서, 내에서. 그러면 직접 입력할게요. I'm a boy. 자, 스타트 넘버 세 번째 인수는 뭐냐면 우리가 컴퓨터에서 찾기라는 기능을 사용을 해보신 경험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러면 그 찾기를 할 때 커서의 시작 위치, 커서의 위치는 어디서부터 시작하죠? 찾을 때 커서의 위치. 문서의 맨 앞에 있을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맨 첫 페이지 맨 앞부분에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특정 페이지 가운데 데이터 가운데쯤에서 찾을 수도 있거든요. 찾기를 하실 때. 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1 그러면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이야기고 3 그러면 소문자 A부터 찾아 나가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그냥 일단 기준을 맞추기 위해서 첫 번째 1 대문자 I부터 찾아 나가겠습니다. 그러면 몇이라고 대답해 준다고요? 3. 우리가 알고 있는. 자, 그러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이걸 특정 문자 대문자 A의 시작 위치값 찾겠다. find 가로 열고 대문자 A 그리고 I am a boy within text 원본 문자 콤마 스타트 넘버 어디서부터 찾아 나갈 것이냐 찾을 위치 시작 위치 자 첫 번째 대문자 A부터 찾아 나가겠다. 가로 닫고 엔터. 그러면 대문자 A가 여기 있구나. 자 여기 위치 값은 여섯 번째이다. 이해되세요? 여섯 번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개념이죠. 그런데 서치라는 함수는 왜 같은 내용인데 왜 따로 있냐고요? 자, 빈 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서치라는 함수 찾으시고 서치 확인 find text 소문자 A within text 원본 문자 I am a boy 스타트 넘버 1 그러면 소문자 A를 찾겠다는 이야기죠. 에? 그래서 3이라고 대답해 줍니다. 여기까지는 똑같은데요. 자 나갑니다. 자 다시 한번 더 짓겠습니다. search 가로 열고 자 이번엔 대문자 A를 찾겠습니다. 콤마 I am a boy 콤마 1 가로 닫고 자 제 화면 보세요. 서치 함수의 특징은 뭐냐면 대소문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뭐냐면 대문자 A를 찾든 소문자 A를 찾든 이 녀석은 그냥 A를 찾는 함수입니다. 차이점이 요건 하이드는 대소문자 구분해서 찾기 때문에 세 번째, 여섯 번째가 대답하지만 이 녀석은 대문자 구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A가 몇 번째 있죠? IM 보이에서 세 번째 있죠. 그래서 3이라고 대답해주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온 내용들 중에 가장 조금 어려운 내용이죠. 자, 오른쪽 시트로 갑니다. 열심히 따라오세요. 자, 함수 논리 시트 옮겼으면 자, 지금부터 암산합니다. 엑셀 점수가 70점 이상이면 합격, 나머지는 불합격을 표시하겠다. 자, 그러면 홍길동은 합격입니까? 불합격입니까? 수업 내용 따라오고 계세요? 최소한 한두 분은 대답해 주셔야죠. 자, 합격. 그 다음 낙일동은
할게요. 너길동은 여기까지 인원이 몇 명 안 되니까 이렇게 업무 처리해도 뭐 아무 문제 없겠죠. 누가 뭐 수식을 물어보는 것도 아니고 뭐 수식으로 했는지 안 했는지 그런 걸 물어보는 건 아닐 거니까 업무 처리해서 결과를 보여주면 되니까 틀리지 않는 결과를. 근데 인원이 한 100만 명쯤 되면 이제 어떡할 겁니까? 네? 판정을 내려야 될 인원이 100만 명쯤 되면 이제 어떡할 거냐고요. 미치죠 이제.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다 보면 사람은 뭡니까? 실수를 하기 마련입니다. 반복된 동작에. 그래서 제대로 된 판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도 벌어지겠죠. 그래서 필요한 게 뭐라고요? 수식 함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지우겠습니다. 자, 그러면 방금 제한 합격 불합격이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이 가정, 합격 불합격이라고 대답했던 그 가정, 머릿속의 가정들 중에 자, 세분화시킵니다. 제일 먼저 한 일이 뭘까요? 합격 불합격이라고 저한테 대답해 줬을 때 가장 먼저 한 일이 엑셀 점수부터 확인했을 겁니다. 맞아요? 그 다음 동작은 그 엑셀 점수가 7점 이상인지 아닌지를 판단을 했겠죠. 그 판단을 해서 그 7점 이상이면 뭐라고요? 합격이라고 대답했고 그렇지 않으면 불합격을 대답했겠죠. 자, 우리가 방금 기준이라는 합격 불합격이라고 대답했던 그 기준이 뭐냐면 엑셀 7점 이상이라는 이게 기준이죠. 요걸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이런 형태를 조건식이라고 합니다. 조건. 이런 형태를 조건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조건은 뭐 약간 순서가 바뀔 수도 있습니다. 일단은 기본적으로 왼쪽이 비교가, 그 다음에 연산자 중에서도 뭐 비교 연산자를 많이 쓰고요. 그 외 연산자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기준값 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방식, 이런 형태. 그럼 이걸 여기에 대해서 기준에 대해서 맞다 틀리다로 대답하겠죠. 그걸 우리가 긍정적인 답변 true, 부정적인 답변 false. 그게 조건의 결과 true 아니면 false에 해당되는 값을 표시하겠다. 합격이나 불합격 값을 표시하겠다. 요 상에 맞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자, 빈 셀 선택하시고 if 함수부터 처리할게요. 수식의 함수 삽입 if라는 함수 찾으시고 확인. 로지컬 논리 데이터를 이야기합니다. true, false. 그 다음에 테스트는 식이면 논리식. 그래서 흰색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뭐가 나와야 된다고 얘기해? 논리 데이터 true 아니면 false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런 true 아니면 false가 나오게끔 해줬던 방식이 있었거든요. 혹시 이거 기억나세요? 이런 일이다. 네? 긍정적인 답변을 해준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여기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값이 자 아래쪽으로 내려간다. true라면 value, 데이터, 값, 표시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value는 어떤 의미를 가진 인수냐면 데이터 종류의 그 데이터 그냥 value, 값, 데이터 그래서 특정 데이터를 가리키는 게 아니라 그냥 모든 데이터를 가리킨다 해서 저 값이 true라면 조건이 true라면 참이라는 문자 값을 표시하겠다. 자, 여기가 항상 true일 수도 있지만 뭡니까? false일 수도 있거든요. 조건이니까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겠죠. 그러면 맞는 경우와 틀린 경우에 대해서 다 처리를 해주셔야 되는 거예요. false라면 세 번째 인수, false라면 값을 표시하겠다. value, 값. 그러면 종류에 상관없이. 그러면 여기 논리적으로 거짓이라고 표현한 게 맞긴 하겠지만 어떤 형태의 데이터가 와도 상관없어. 숫자값 123이라고 표현하겠다. 확인. 그래서 직접 적어보시면 이꼴 if 조건의 결과에 따라 가로 열고 조건이라는 게 true, false가 나와야 된다. 중간 과정에 이런 일이다. 이런 조건 콤마 만족할 때의 값 표시 콤마 만족하지 않을 때의 값 표시 그게 value니까 데이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가로 닫고 엔트. 자, 그러면 위로 올라가셔서 자,
합격 불합격을 수식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제일 먼저 했던 일이 엑셀 점수를 확인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엑셀 입장에서도 우리 머릿속에 암산은 엑셀 점수부터 확인했다고 했던 것처럼 엑셀 입장에서도 뭐 엑셀 점수를 가져와야 된다. 이꼴 여기. 자 그러면 자 제 화면 봅니다. 여기 이꼴 C4 이꼴 C5 이렇게 작성해야 되죠. 네? 그러면 수식의 형태가 반복식으로 표시되는 거 맞아요? 이꼴 셀 주소 이꼴 셀 주소 이꼴 셀 주소. 그러면 내가 고생을 좀 더 하려면 무슨 기능? 자동 채우기란 기능을 써야 되고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번 들어가면 다 채웁니다. 자 이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C3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자 어떻게 나와야 된다고요? C3, C4, C5 형태로 나와줘야 된다고 했으니까 자동 C3을 가지고 자동 채우기를 하시면 C3은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만 C3, C4, C5를 맞춰줄 수 있겠죠. 그래서 자동 채우기에서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위치가 변한다. 우리는 그걸 상대 참조라 그러고 표기는 이렇게 합니다. 지금 형태 그대로 쓰시면 됩니다. 엔터. 그렇게 판단하시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됐습니까? 그러면 C3, C4, C5 이렇게 나오겠죠. 자, 그 다음 무슨 동작 했다고요? 그 다음 단계. 70 이상인지 아닌지 판단하셨다 그랬잖아요. 그럼 물어봐야죠, 이제. 너 가져온 값이 70 이상이냐고. 이건 복사돼서 내려가면 되죠. 자동 채우기. 그러면 뭐라고 대답합니까? 이 기준에 맞다 틀리다로 대답하기 true false라고 했죠. 그러면 틀릴 때 무슨 값 표시? 70 이상이면 무슨 값 표시? 합격. 70 미만, 그 외 나머지 70 미만이면 무슨 값 표시? 불합격 표시.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조건에 따라 true false가 나오죠. 지금 true false가 나왔고 그 true일 때 값, false일 때 값이 다 존재하잖아요. 합격, 불합격. 이 사항에 맞는 함수가 if 함수입니다. 수정하러 가겠습니다. if. 자, 가로 열고. 자, if 입장에서 첫 번째 인수는 어떻게 나와줘야 된다고요? 어떤 형태로, 아까 마법사에서 어떤 형태로 작성하든 간에 오른쪽에 뭐 true false가 나오면 된다고 그랬죠. 그러면 방금 여기 보시면 true false가 나와 있는 거 보고 계시죠? 그러면 이 시간 if 함수의 첫 번째 인수로 작성할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네요. 콤마. 그 다음 만족할 때 이 값 표시 합격이란 문자값을 표시하겠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구 처리 콤마 만족하지 않을 때 값 표시 불합격이란 문자 데이터 표시하겠다. 문자 데이터 직접 입력 이중 다운표 문구 처리 이거 가로 닫고 엔터. 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니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제가 지금 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그게 무슨 순서냐면 내용이 조금씩 업이 된다는 순서입니다. 자, 여기까지 마무리 되셨으면 아래쪽으로 내려가겠습니다. 조건은 앞에 문제서처럼 한 개가 있는 경우도 있지만 조건은 2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를 해야 될 경우들도 있습니다. 2개 이상의 조건을 처리하실 때 뭘 판단하셔야 되냐면 AND 조건인지 OR 조건인지 판단하셔야 됩니다. 조건이 여러 개 있다면 예를 들어서 엑셀 취입점 이상, 한글 취입점 이상이라는 조건이 2개 있습니다. 그럼 이 둘 사이의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를 따지셔야 됩니다. 그걸 AND 조건, OR 조건 판단 관계를 따진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 둘 사이가 이 조건 2개가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떻게 하냐면 두 조건 모두 만족할 때 이것도 만족하고 이것도 만족할 때 그래서 보통 이제 문맥상에 이렇게 표기를 할 때 뭐뭐 거리고 뭐뭐이고 뭐뭐이면서라는 그런 표현들을 많이 쓰고요. 물론 이런 표현들 외에 다른 표현들도 들어갈 수 있습니다. 둘 사이가 AND 조건이구나라고 해석합니다. 이런 게 있으면. 그 다음에 OR 조건은 둘 중에 한쪽만 만족한다. 적어도 하나를 만족한다. 그러니까 둘 다 만족해도 상관없고요. 한쪽만 만족한다. 적어도 하나.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이걸 둘 사이의 관계를 오화 조건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보통 문맥에 뭐뭐 또는 아니면 뭐뭐이거나 물론 이런 표현이 절대적인 표현은 아니고요. 경우에 따라서 다른 표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두 조건을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으면 식으로 처리하실 때는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두 개 이상의 조건을 모두 만족하면 트루 값을 표시한다. AND 함수라고 합니다. 그 외에 나머지는 폴스이다. 둘 사이의 관계를 오화 조건이라고 판단하셨으면 수식으로 처리할 때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적어도 하나를 만족하면 true 값을 표시하고 그 외에는 나머지 false 값을 나타낸다. 자, 그러면 end부터 한번 볼까요? 이 조건의 결과가 이렇게 나옵니다. 1번 조건,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그리고 둘 사이 관계를 AND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으면, 판단하셨으면 AND 함수로 처리합니다. 빈셀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AND 함수 찾으시고 확인. 로지컬, 논리 데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입력란에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여기 true, false가 나오면 됩니다. 그러면 조건 1, 값 참조. 이번에는 두 번째 조건이 참조. 그러면 true, false 이렇게 나오죠. 그래서 인수가 모두 true라면 true 값을 반환합니다. 확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하면 참조니까 상대 참조니까 요런 두 개 모두 다 만족 안 하죠. 폴스. 모두 다 만족 안 하죠. 폴스. 모두 다 만족 안 하죠. 폴스. 자, 오화 조건이라고 해석하셨습니다. 오화 함수로 처리합니다. 빈셋 선택하시고 수식에 함수 삽입 오화. 오화. 확인. 로지컬. 논리 데이터. 여기 뭐라고 입력을 하든 간에 논리 데이터 트루 폴스가 나오게끔 해주면 됩니다. 뭐 그걸 참조를 하든 직접 입력을 하든. 이렇게. 그러면 하나 이상의 인수가 트루라면 트루 값을 반환한다. 그 외에 나머지는 폴스이다. 확인. 그러면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드래그 상대 참조. 자, 그러면 적어도 두 개 중에 하나가 true라면 true, 두 개 중에 하나가 true라면 true, 둘 다 false일 때는 false. 됐습니까? 이런 의미를 가진 함수입니다. 자, 밑으로 내려갑니다. 자, 이런 수식을 작업할 겁니다. 이꼴 숫자 1 곱하기 문자 가 직접 입력 이중 따옴표 묶어서 가. 요거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1 곱하기 가 계산될까요? 안 될까요? 제가 이거 가르쳐 드렸잖아요. 엔터 치고 안 되면 안 된다 안 된다는 엔터 쳐보세요. 자, 수식의 결과가 지금처럼 샵 뭐뭐뭐뭐뭐로 이렇게 표시가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샵 뭐뭐뭐라고 표시되는 이런 형태는 뭐라고 그러냐면 오류 메시지에서 100% 수식이 잘못되었다는 표시입니다. 샵이라는 게 오류라는 의미고요. 그 value라는 게 이제 의미를 가지는데 그런 8가지 정도 있는데 그걸 뭐 굳이 뭐 지금 8가지 다 나열하진 않을 거고요. 나오는 그때그때마다 나열해 드릴게요. 자, value라는 의미는 방금 if 함수 하실 때 value if true, value if false라는 인수가 있었습니다. 그때 value가 제가 무슨 의미? 각 데이터, 즉 데이터 종류에 상관없이 모든 데이터 종류를 다 의미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면 이게 무슨 뜻이냐고요? 자, 이야기를 하기 전에 여러분들은 이 식이 왜 잘못되는지 알고 계시죠? 몰라요? 알아야 되는데. 굳이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더라도 곱하기라는 연산자, 일명 우리는 산술 연산자라고 표현합니다. 산술 연산자는 어떤 데이터의 종류를 가지고 계산해야 됩니까? 숫자 데이터. 그래서 이 데이터 종류 뭡니까? 문자. 그러니까 밸류가 뭐? 데이터 종류, 샵, 잘못, 오류 이렇게 해석하는 겁니다. 그러면 문서에 이렇게 두면 보기 싫고요.
그리고 이렇게 두면 꼭 결제 올리면 꼭 물어봅니다. 이게 도대체 뭐냐고. 엑셀을 잘 모르기 때문에 결제하는 사람이. 그래서 이렇게 두면 되게 보기 쉽습니다. 아래쪽 셀로 넘어오겠습니다. 일단 1 곱하기가 문자가 엔터 치면 에러죠. 그래서 바로 할게요. 이 식의 결과가 오류라면, 네? 이 식의 결과가 정상적인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오류라면, 자, if error라는 함수가 있습니다. if error. 오류라면, 여기, 즉 식의 결과값, 즉 value죠. 네? 이 값이 오류 메시지, 자, 제 화면 봅니다. 여기 value라고 적혀있는데 이 식의 결과값이, 중간 가정의 결과값이 정상적으로 계산이 될 수도 있고 지금처럼 오류가 날 수도 있습니다. if에는 그래서 오류라면 특정 값을 표시하겠다. 그래서 데이터 오류라는 문자 표시하겠습니다. 이중도음 품고서 그래서 if error. 실제적으로 이제 함수를 좀 배우시고 나중에 이제 작업을 하실 때 이제 이런 오류가 나올 걸 미리 예상해서 뭡니까? 항상 식 앞에다 이거 하나 첨부해서 더 달아둡니다. 왜냐면 이런 표시 안 나타내려고. 자, 저장해 두시고 오늘은 요 파일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자, 파일 탭에 파일 바꿉니다. 열심히 잘 따라오고 계시죠? 파일 바꾸겠습니다. 파일 탭에 열기, 찾아보기. 우리 파일은 이런 방식으로 할게요. 어쩔 수 없이 이런 폴더가 보일 거고 이런 폴더 안에 있는 계산 작업, 더블 클릭이나 선택 열기. 시트 옮겨가겠습니다. 시트 이동 단추를 이용하여 한참을 넘어갑니다. 날짜 1, 날짜 1, 자, 교재 104페이지 3번 가겠습니다. 저희들 예제 표 3번. 자, 뭐 시험 준비가 되든 회사 뭐 엑셀을 잘 쓰기 위해서 회사 업무를 진행을 하든 어쨌든 여기 있는 내용은 시험 문제이긴 하지만 회사 업무에 해당된다고 그랬고요. 그래서 시험을 잘 보시려면 문제를 잘 읽고 내용 파악하는 게, 즉 업무를 잘 보시려면 업무 지시를 잘 듣고 이해하시는 게 가장 급선무입니다. 표 3에서 휴가 출발일과 휴가 일수를 이용하여 회사 출근일을 표시하였다. 주말 토요일 일요일은 제외. 이 데이트 콤마 데이스 360이라고 하는 문구는 지워버리세요. 그 내용에 데이스 360이라는 건 지워버리세요. 가르쳐준 적이 없습니다. 이 데이트 워크데이 중 알맞은 함수 사용. 자, 그러면 일단 함수명부터 다시 한번 확인하셔야겠네요.
이 데이터라는 함수가 무슨 함수죠? 조금이라도 생각이 나셔야 되는데 기준 날짜 몇 개월 전후 날짜를 표시해 줍니다.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읽어보시고 자, 함수명 이데이트 데이스라는 건 두 날짜 간의 차이 일수를 나타낸다고 오늘 배우셨죠? 그 다음에 그 데이스 360 요걸 바꿀 겁니다.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워크데이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해 준다고 했거든요. 자, 그러면 내용을 보고 이제 어떤 함수 써야 될지 여기 알맞은 함수를 선택하라는 이야기는 한 개 이상의 함수를 골라 쓰라는 이야기입니다. 한 개 이상의 함수 그 의미는. 자, 그러면 어떤 함수 골라 써야 되죠? 이런 게 이제 능력입니다. 함수 액면 그대로 잘 안다고 해서 이걸 매치시킬 수 있느냐, 그게 이제 연습이 좀 필요하다는 거죠. 자, 그러면 휴가 일정표거든요. 휴가 출발해서 4일 걸린답니다. 그러면 회사 출근일이 언제죠? 4월 5일쯤 될 거 아니에요. 네? 이해되세요? 그러면 이거는 우리가 배웠던 함수 중에 뭐하고 같은 겁니까? 휴가가 뭐가 되는 거죠? 작업이 되는 겁니다. 작업. 그래서 작업 완료 날짜를 표시해 준 함수. 그러니까 우리가 휴가가 마치면 회사 휴가 완료일이긴 하지만 그게 곧 뭐가 되는 겁니까? 회사 출근 날짜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의미를 해석하실 줄 아셔야 나는 함수를 골라 쓸 수 있다는 거죠. 워크데이. 자, 그러면 자, 그다음 여기도 워크데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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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크데이. 그러면 수식어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거 맞아요? 그다음에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다 채울 수 있네요. 그때 무슨 주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equal workday W. 처음부터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내용부터 이해하셔야 됩니다. 함수 사용법은 형식이니까 반복 연습이 필요한 거고요. 가로 열고 스타트 데이트, 시작 일자, 기준 날짜, 여기서는 휴가 출발일이 되겠네요. B1호는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안 보이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씩 따라가 보세요. B15, B16, B17, B18, B19 이렇게 나와야 되잖아요. 그러면 자동 취급을 사용하는 동안에 그 주소형들 다 맞춰주려면 B15는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서로 다른 형태를 다 맞춰주면 변해야 되겠네요. 변하는 주소를 뭘 한다고요? 상대 참조. 그럼 이대로 쓰시면 됩니다. 이 형태 그대로 콤마. 시간이 지나면 또 이렇게 판단하지 않습니다. 데이스, 작업 일수라 그랬죠? 일수. 작업 일수. 그래서 여기는 휴가 일수, 휴가가 작업이 됐으니까 이렇게. 그리고 세 번째 인수는 신경 안 씁니다. 가로 닫고 엔트.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채우기 엔터 상태에서 드래그. 날짜 차이가 좀 나는 것들이 있는데요. 왜 4월 2일 날 내년 4월 1일 날 휴가 출발해서 4일 휴가 4일 쉬고 돌아오면 왜 출근이 7일 된다고요? 주말에 일 안 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문제에 주말 제외라는 토요일 일요일 제외라는 표현이 있었습니다. 자, 마무리가 되셨으면 표 2로 가겠습니다. 문제 2번 표 2. 일주일 전 이야기가 좀 나오고 해서 조금 어렵긴 하겠지만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 2에서 기준일과 입사일, 주민등록 번호를 이용하여 연차와 나이를 다음 영역에 표시하시오. 연차는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입사일 연도, 나이 계산은 기준일 연도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앞 두 자리 가로 닫고. 그 다음 결과 표시는 입사일이 2013년이고 주민등록번호가 다음과 같을 때
8년차 가로 열고 31 가로 닫고 31이 나이가 되겠네요. 그다음 이어 레프트 함수 n% 연산자 사용. 이 함수가 무슨 함수라고요? 네? 이 함수 지난주에 했던 겁니다. 날짜 데이터에서 뭐 연도를 표시하겠다, month, 월을 표시하겠다, day, 일자를 표시하겠다, days가 아니고요. 오늘. 레프트 함수는 오늘 배웠죠. 무슨 함수? 문자 왼쪽부터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그 다음 n% 연산자 박달나무 100점 기억나세요? 데이터 연결 n% 연산자. 자, 그러면 연차는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네? 식을 적어야 되니까 셀을 참조해야 되니까 연차는 어떻게? 기준 날짜 가져와야 되겠네요. 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도가 표시. 우리 연차 물어보는데 월과 일은 필요 없습니다. 연도가 필요한 거지. 그러면 연도 날짜 데이터에 연도 표시하겠다. 이어 가로 열고 기준일 가로 닫고 마이너스. 그 다음 연차 따지자면 뭘 알아야 됩니까? 뭐가 있어야 됩니까? 입사일이 있으셔야 되겠죠. 네? 기준은 오늘 죄송합니다. 기준 날짜는 요 날짜고 그럼 입사일에서 뭐가 필요하죠? 연도가 필요하겠죠. 이어 나이 계산은 어떻게 한다고요? 네? 기준의 연도 방금 했네요. 이어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 그 다음에 날짜 데이터는 기준일 빼기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 왼쪽 두 글자. 주민등록번호의 앞 두 개가 뭡니까? 연도를 의미하는 거죠. 그 다음 세 번째, 네 번째는 월. 그 다음에 네 번째, 다섯 번째부터 두 개, 다섯, 여섯 번째는 일. 그러면 무슨 함수? 왼쪽부터 두 개를 표시하겠다. left. 주민등록번호에서 문자 데이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2개, 가로 닫고, 1900개에 대한 가로 닫고, 엔트. 됐어요? 자, 그러면 연차와 나이를 동시에 표시해야 됩니다. 그러면 서로 다른 데이터를 연결하려면 n% 연산자가 필요합니다. 예, 연차하고 나이 같이 표시하려면 두 개의 다른 정보를. 그러면 n% 연산자가 들어간다는 건 식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입니다. 식. 그러면 앞에 이꼴. 그러면 어찌됐든 이런 연차 나이 계산한 식들이 여기 해서 쭉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나겠네요.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드래그하면 다 채우겠네요.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러면 제일 먼저 와야 될 게 연차죠. 자, 그럼 이꼴 연차 계산 어떻게 한다고요? 기준일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자, 따라가 보세요. 1세대차 꾹꾹 걸어간다면 J1 기준이 있으니까 똑같은 주소가 나타나야 되겠네요. 자동 채우기 사용하는 동안에 주소의 위치가 변하면 안 됩니다. 절대 참조 F4분키 가지고 주소 형태를 조정한다. 그 다음 이 기준일에서 뭐가 필요하다고요? 연도가 필요하다. 그럼 엔터 치면 빼기 죄송합니다. 그 다음에 입사일 자료 가져와서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H3은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H3 판단하기 힘들면 따라 그냥 해봅니다. 주절주절 H3, H4, H5, H6 이런 형태로 나와야 되겠네요. 그러면 H3이 변해야 됩니까? 고정입니까? 변해야 되겠네요. 변하는 주소 상대 참조 요 그대로 쓰시면 되고 요 자료에다가 연도를 표시하겠다. 이어 여기까지가 연차 계산하는 식이었습니다. 엔터. 그럼 이렇게 2 그리고 자동 채우기 사용하시면 이렇게
이게 연차죠. 자, 그러면 그 옆에 뭐가 숫자 2 옆에 연차 옆에 뭐가 표시되어야 됩니까? 가로라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됩니다. 그러면 즉 2라는 데이터 수정하겠습니다. F나 더블클릭 수식 입력키를 이용하여. 자, 가로 열고라는 문자가 연결되어야 된다. M% 연산자. 그리고 가로 열고라는 문자 기호 이중 따옴표 묶어서 직접 입력. 그리고 엔터 쳐보시면 이렇게. 그 다음 가로 안에 무슨 값이 와야 된다고요? 나이 값이 와야 된다 그랬죠. 자, 그러면 나이라는 데이터가 연결돼야 된다. 자, 어떻게 계산한다고요? 기준일에서 연도가 필요하다. 이제 바로 할게요. 이어. 그리고 기준일 가져와서 기준일은 이제 시간이 지나면 어떻게 판단하냐면 이렇게 합니다. 저 주소는 어느 셀에 가든 간에 똑같이 나타나야 된다. 그래서 절대 다르게 나타나야 된다. 상대. 이제 좀 익숙해지면. 그래서 J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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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1 똑같이 나타나야 되죠. 절대 참조. 가로 닫고 마이너스 가로 열고 1900 플러스 주민등록번호의 왼쪽 두 글자 left 가로 열고. 자, 제 화면 봅니다. 이것도 아마 설명을 한번 한 적이 있긴 한데 제가 지금 선택해야 될 원본 자료는 오장동의 주민등록번호입니다. 근데 제가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죠. 이거 기억나세요? I자 모양은 커서의 위치를 바꾼다 그랬습니다. 자, 레프트 뒤에 가로 열고 뒤에다 커서 놓으시고 요 제가 I3셀을 선택하는 방법은 이미의 흰색 십자가 상태에서 이미의 셀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방향키를 이용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표시될 때까지 이렇게 바꿉니다. 자, 다시 한 번 더. 지금 I자 모양은 셀을 선택할 수 있는 포인트가 아니라고 그랬습니다. 이미의 셀을 선택하신 다음에 흰색 포착할 때 그리고 방향키를 이동해서 내가 원하는 주소가 나타날 때 스톱. 콤마. 이건 I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I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직관적으로 안 되면 I3, I4, I5, I6, I7, I8 이렇게 따라가 보면 되잖아요. 그럼 저렇게 나올 서로 다른 개인의 주민등록번호 다 똑같은 주민등록번호 생겨날 수 없잖아요. 그럼 셀 주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야 되겠죠.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 상대 참조 콤마 추출할 글자 수 몇 개? 2개. 1900에 대한 가로 닫고 죄송합니다. 레프트 함수에 가로 닫고 1900에 대한 가로 닫고 그리고 엔터 치시면 이렇게 나이가 나오겠죠. 그 다음 뭐가 붙어야 됩니까?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연결돼야 됩니다. 연결하는 기호 연산자 M% 연산자. 그 다음에 가로 닫고라는 문자가 직접 입력돼야 됩니다. 이중 따옴표 묶어서 가로 닫고 이중 따옴표 그리고 엔터. 됐어요? 자, 3번 갑니다. 잠깐만 1번 갑니다. 죄송합니다. 1번. 1번. 자, 내용 읽어볼게요. 표일에서 주민등록번호를 이용하여 생년월일을 표시하시오. 데이트 미드 함수 사용. 자, 일단 데이트 미드라는 미드라는 함수는 오늘 배우셨죠? 무슨 함수?
네? 문자 데이터 가운데서 몇 글자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그러니까 정확하게 모르시더라도 어렴풋이라도 일단은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야 반복해서 이제 나올 때 이제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겠죠. 일단 데이터라는 함수는 지난주에 배웠던 함수인데 연, 월, 일 의미를 가진 숫자를 2020, 12월, 그다음 12, 그다음 7 의미를 가진 숫자를 날짜 데이터로 2020년 10월, 12월 7일 변환시켜준 함수가 데이터 함수고, 그다음에 연월 시분초 의미를 가진 숫자를 시간 데이터로 표시해준 함수가 타임이라는 함수가 있었습니다. 타임.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 지금 뭐가 나타날 거냐면 생년월일이 나타날 거거든요. 그러면 연 정보를 알아야 되겠죠. 연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월 정보가 있어야 될 거고 일 정보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연, 월, 일 정보는 누가 가지고 있죠? 주민등록번호가 가지고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럼 연도 정보를 표시하고 싶습니다. 방금 하고 왔죠? 방금 이번 문제에서 하고 왔잖아요. 나이 계산하는 거 할 때. 그래서 무슨 함수 썼습니까? 네? 왼쪽 두 글자 left 주민등록번호에서 왼쪽 이렇게 있잖아요. 근데 자, 문제는 시험에서 주어진 함수가 미드 함수밖에 없잖아요. 지금 left가 있는 게 아니고. 그러면 이 미드라는 녀석이 죄송합니다. 미드라는 함수가 left 의미를 가져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 미드를 통해서 연도를 뽑으랍니다. 그러면 주민등록번호에서 미드가 레프트 의미를 가지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게 이제 능력입니다. 이거 이제 제가 어떻게 실력을 한꺼번에 하루아침에 키워줄 수가 없습니다. 첫 번째부터 뽑으면 이게 레프트입니다. 이해되세요? 네? 그러니까 시험이라는 게 실제 업무는 뭐 레프트를 하든 미드를 하든 상관없습니다. 근데 시험에서는 딱 지켜줘야 될 조건이 있습니다. 그럼 그걸 맞춰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도 알아두셔야 되고요. 이건 하루아침에 실력이 늘지 않습니다. 여러 번 반복해서 실습을 한번 해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몇 개? 두 개를 뽑겠다. 그러면 똑같이 나오죠. 자, 그럼 월 정보는 어디죠? 주민등록번호 세 번째, 네 번째잖아요. 자, 그러면 이꼴 무슨 함수? 세 번째, 네 번째는 주민등록번호 가운데서 뽑는 데이터잖아요. 그러면 무슨 함수? read. 그러면 텍스트, 주민등록번호. 해서 스타트 넘버 몇 번째? 세 번째부터 시작해야 이게 월 정보죠. 콤마, 추출할 글자 수 몇 개를 뽑아야 됩니까? 두 개를 뽑아야만 이게 월 정보가 되겠네요. 이렇게. 자, 그 다음 일자, 일 정보는 주민등록번호 5, 6번째를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 이것도 어찌됐든 가운데 있는 데이터를 표시해야 되는 그런 개념이네요. 무슨 함수? read. 텍스트 문자 데이터, 주민등록번호, 콤마, 몇 번째부터 뽑아야 일 정보가 되죠? 일자 정보가 되죠? 네? 5번째부터 몇 개? 2개를 뽑아야 이게 일자 정보가 된다. 됐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연월일 정보가 있다면 이걸 뭘로 바꿔놓는다고요?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는 함수가 있다 그랬죠. 무슨 함수? 데이터라는 함수. 자, 그러면 이런 형태, 이런 의미를 가진 수식을 작성할 겁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수식의 형태가 반복적으로 나타납니다.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 그때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자, 그러면 일단 이걸 미드 함수를 통해서 레프트가 아니고요. 주민등록번호. 상대 C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개인의 주민등록번호니까 서로 달라야 되겠네요. 주소가 뭐 하는 동안에 자동 채우기를 사용하는 동안에 콤마 몇 번째부터? 첫 번째부터 2개를 뽑겠다. 이게 레프트 의미를 가진다. 자, 콤마 연도 정보, 월 정보, 미드, 주민등록번호, 상대 참조. 세 번째부터 시작해서 2개를 뽑겠다. 가로 닫고 콤마. 여기가 월 정보, 일자 정보 가져오려고 합니다. 5, 6번째 미드. 주민등록번호에서
다섯 번째부터 시작해서 두 개를 추출하여 표시하겠다. 그러면 여기까지 뭘 뽑아놓은 상태죠? 연정보, 월정보, 일정보를 뽑아놓은 상태군요. 이걸 날짜 데이터로 변환시켜주겠다. 무슨 함수? 데이트. 쉬운 거 아닙니다. 데이트. 가로 열고 첫 번째 인수 연, 두 번째 인수 월, 세 번째 인수 일, 그리고 가로 닫고 엔터. 그리고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자, 시 통계 가겠습니다. 날짜 2, 교재 106페이지. 표 4번부터 먼저 볼게요. 표 4. 자, 항상 내용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수업 시간을 이용하여 입실 시간을 계산하고 시간 뒤에 시를 포함하여 표시하시오. 입실 시간은 매시 정각이며 수업 시간에 시에 해당된다. 표시 23시, months, hour 중 알맞은 함수 사용하고 n% 연산자 사용. 자, 함수명 months라는 함수는 무슨 함수라고요? 네? months, 날짜 데이터에서 뭐? 9월을 표시하겠다. 그 다음에 hour는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시간을 표시하겠다. 시간 데이터에서 시를 표시하겠다. 기억났어요? 자, 그러면 지금 자, 여기 입실 시간 계산하는 식들은 다 동일해야 되겠죠? 수식의 형태가 반복식으로 나타나고 자동 채우기 몇 번? 아래쪽으로 한 번만 들어가면 됩니다.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되네요. 자, 그럼 입실 시간은 문제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죠? 수업 시간의 뭐? 시에 해당된다 그랬죠? 무슨 함수? hour. 자, 그러면 이꼴 수업 시간 H3은 상대입니까? 절대입니까? H3은 서로 과목별로 다른 수업 시간이니까 뭐? 상대. 여기에서 뭘 표시하겠다고요? 시를 표시하겠다. 그리고 아래쪽으로 그러면 수업 시간에 시 부분이 됐으니까 됐죠? 그 다음에 뭐가 붙어야 된다고요? 이 뒤에 숫자 뒤에 시라는 문자가 표시되어야 된다 했죠? 연결되어야 된다. 그러면 기존에 있던 자료를 다시 한 번 더 연결 시 문자 엔터. 뭐 그렇게 어려운 내용은 아니고 왼쪽 3번 갑니다. 내용 읽어보세요. 30초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직접 읽어보세요.
자, today라는 함수 무슨 함수죠? 오늘 날짜를 표시해준 함수입니다. days는 예? 두 날짜 간의 차이를 일수로 나타내는 함수죠. 자, 그러면 자녀 일수 계산하는 식은 같은 형태의 수식이 반복적으로 나타날 겁니다. 자동 채우기 아래쪽으로 한번 드래그 상대 절대만 고민하면 됩니다. 그럼 자녀 일수 계산 어떻게 하면 되죠? 이게 혹시 뭔 줄 아세요? 우리 일상생활에서 뭐라고 표현하죠? 자녀 일수? D-Day라고 표현하죠. D-Day. 그러니까 시험 날짜가 이만큼이라고요. 그러니까 오늘 날짜, 현재 날짜 기준 며칠 남았냐 하는 겁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뭔 생각할 수 있습니까? 시험 일수에다가 뭐 오늘 날짜 빼면 되잖아요. 그럼 이거 D-Day 계산하는 거잖아요. 에? 이게 D-Day죠. 날짜, 데이, 숫자를 날짜로 표시할 수도 있고 날짜를 숫자로 표시할 수도 있습니다. 이걸 뭐 표시 형식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없음이나 숫자로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는 그러면 이렇게 처리해 줄 수 있는 함수가 있죠. 그게 days라는 함수입니다. days. 이꼴 days 가로 열고. 자, end date죠. end date, start date. 그럼 end date가 최근 날짜에 최근 날짜, 이후 날짜에 있죠. 그러면 시험 일시, 콤마, start date, 시작 날짜, 기준이 today, 오늘 날짜 바로 닫고 B13 상대 참조 그리고 엔터.